어제 아침 최저 기온이 이 현대적인 기상 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에 111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마솥 아래 있는 것 같은 이번 여름 더위에 전력 수급 현황에도 지금 경고등이 켜졌죠. 정부는 이 정비가 예정된 원전의 경우 정비를 뒤로 미루고요.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폭염에 대비한 전력 수요 예측을 잘 못한 한편 탈원전 정책의 산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에 휩싸인 한반도 전력 수급과 탈원전 정책에 이상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두 분 다 괜찮으십니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되겠는데 교수님. 지금 이게 1994년 대폭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 나세요? 94년? 저는 94년에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피하셨군요. 없었는데, 그때도 미국에 굉장히 더웠고 그때 저는 이제 테니스 열심히 잘 더운 날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소장님도 94년 대폭염 당시 94년에는 지금 저는 GM 대우 네. 대우자동차에 근무를 했을 당시여서 사실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못 느낍니다. 에어컨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체감 온도도 체감 온도지만 이게 밤에 잠이 안 와요. 등줄기에 땀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앞서서 뭐 이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은 300kW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네. 못 틀어요. 이 손이 잘 안 가요. 애들 방에는 틀어놓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땀 흘리면서 잡니다. 네. 이렇게 연일 폭염 기록이 갱신을 나타내다 보니까 집집마다 뭐 에어컨, 선풍기 켤 수 있는 건 다 켜고 또 그 켜는 시간도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여름의 전력 소비량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경산의 온도가 39.9도예요. 예. 일본만 40도대를 오르내리는 줄 알았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는 오늘이 아마 어제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37도로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서 사용량 시간대가 가장 절정을 피크를 이루는 게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9,070만 킬로와트. 네. 8,000짜리, 앞에는 지금까지 8,000짜리였어요. 근데 9,000을 찍은 겁니다. 이게 역대 최고고요. 정부가 다 예측했던 게 올해 최대 전력 수요가 8,830만 킬로와트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60킬로와트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원전 1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이 한 100킬로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기가 좀 고장이 나면 정부는 긴급하게 SOS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에 산자부가 여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전력 사용량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비율이 11% 이상이다. 딱 한두 시간 만에 이게 깨집니다. 네. 바로 이제 10%대로 내려앉았고요. 드디어 어제는 8.4%까지 예비율이 떨어졌는데 뭐 정부는 뭐 계속된 폭염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휴가 가기 전에 공장 가동률 높아서 막바지 조업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7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돌이켜 보시면 2011년에 블랙아웃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바닥이 나서 강제로 절전이 들어간 거죠. 네. 그게 9월 중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2달 정도 이제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전력 수급 상황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뭐 예비율이 아직 8%도 넘고 그래서 뭐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올 여름에 전력 대란이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잘 대비를 해서 전력 설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뭐 블랙아웃 이런 일은 올해 겨울에 일어나진 않겠죠. 근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그 비싼 그 전기 생산가가 비싼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소위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당시에 발전할 수 있는 제일 비싼 그 가격으로 그 당시에 발전하는 모든 발전기의 가격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그 발전 원가가 들어가게 돼서 그런 데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의 그 유용성이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첨두 출력은 첨두 부하는 네. 가스 발전소로 이렇게 대처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 대처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예비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 일단은 10% 정도의 예비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이 맞고 그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싼 발전기를 가동해서 이제 예. 전력 생산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한전의 적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아마 그 원전을 뭐 5기, 4기, 5기 더 추가 가동을 한다는 거의 기본 그 취지 중에 하나는 그런 그 경제적인 요인이 더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누진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은 수급 누진제가요. 네. 그 작년에 이렇게 완화가 됐거든요. 7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그렇죠. 완화가 줄었죠. 되어서 예. 그래서 사실 그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부담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저께 이렇게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거는 산업용, 뭐 상업용 이런 전기 수요가 났다기보다는 네. 가정에서 아마 방학해서 집에서 이제 에어컨 많이 쓰고 그런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주택용 전기요금은 재작년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산업용하고 주택용이 지금 거의 전기요금이 같을 정도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싸졌어요. 그 누진제 그 개선 덕분에. 네. 예. 저는 사실 누진제가 아직은 걱정이 되는데 교수님이 또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괜찮습니다. 실제로 괜찮습니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에어컨을 그거를 작년에 이제 국민들이 체감을 하신 거예요. 작년 여름에 나온 그 전기료 그 명세표를 보고 아 전기값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올해 폭증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용 그 전기 수요 그게 늘어난 그런 요인인 것 교수님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단계가 6, 7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그렇죠.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급격한 인상, 단계를 건너뛰었을 때 한 단계 올라갔을 때 급격한 인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많이 키면 많이 나와요. 아니, 그래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용량에 비해서 전기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는 맞죠. 못한 거는 맞아요. 네. 이게 올해 그 전력 수요 예측을 지난 2년, 3년 전에 했던 그 7차 계획에서는 9,200만 정도로 해놨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8차는 그거를 뭐 8,600만 혹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수요 관리를 포함해서 8,600만이었거든요. 네. 9,200만에서 8,600만으로 한 600만이나 줄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럼 어떠세요? 정부가 수요 예측을 좀 안이하게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떤 일단 의미에서? 뭐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공포하면서 일단은 이제 미래 중장기 플랜에서는 뭐 경제 성장률이나 향후 이제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기후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서 로드맵을 짜긴 짭니다. 짜지만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예측을 잘못했다 잘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예측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8월 한 중순 정도가 좀 절정에 달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좀 앞당겨진 거예요. 뭐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기후의 뭐 예측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부가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이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불가를 이제 선택하다 보니 이런 논리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는 오히려 이제 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좀 낮게 잡은 게 아니냐. 네. 뭐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뭐 2.5%의 성장률을 근거로 해서 네. 전력 수요를 잡아보다 보니까 이 사실은 전력 예비 수요라는 건 최대한의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우에 만에 하나 이제 전력 수요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동원 가능한 수단을 바로 써서 전력을 급하게 만들려다 보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뛴 석탄이라든가 네. LNG라든가 이런 쪽의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원전은 지금 유지보수한 것을 앞당기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전의 누적된 적자로 이어지고 누적된 적자는 현 정부 임기 기간 내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네. 실질적으로 한전이 누적이 되면 그 적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게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전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원전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몇 기가 돌아가고 있고 뭐 정비 중이고 그런 현황을 좀 우리가 지금 총 24개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지금 1월에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10기예요. 그러니까 열 지난해 기, 10기. 그러니까 열 기 지난해 말씀이시죠? 말에 이제 네. 워낙에 이제 기업들한테 전력 공장 가동을 일시 멈춰 주십시오라는 이제 DR을 발행한 게 10회나 되는데요. 14기였고 근데 현재는 이제 조기 폐쇄를 결정했던 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 이제 5기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4기 가운데 17기가 가동 중에 있고요. 여기에다 지금 정비 일정을 조금 앞당기겠다라고 해서 2기가 있습니다. 한빛 네. 3호기하고 한울 2호기의 경우에는 8월 중 재가동을 목표로 지금 조기에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어제였어요. 그 한국수력 원자력 원장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 폭염의 논란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일부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력 수급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계획 예방 정비 일정 수립에 의해서 이미 지난 4월에 시행된 것이고 이번 폭염 발생에 따라 여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게 네. 반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부 입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사실은 뭐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예년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 사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거고요. 예. 예년에도 그 여름에 그 전력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비 일정을 조정해 왔거든요. 네. 작년에는 그렇게 안 왔는데 이제는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예년대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미리 준비해서 여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화가 이젠 된 거죠. 너무 정상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정부 입장을 바라볼 필요는 예. 없겠다라고. 단지 문제는 수요 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아. 했던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원전을 이렇게 대비해서 운영하는 거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전문가로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탈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재고해야 합니다. 된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졌잖아요. 네. 원전을 다시 가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의 장점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뭐 내년, 후년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에 따르면 소위 원전 제로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원전을 계속 줄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안정적이고 저렴한 그런 전력 공급에도 원전이 역할을 하지만 환경 측면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그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네. 그걸 맞추기 위해서도 원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탈원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갖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고 뭐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감원전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원전의 발전 비중을 뭐 과거 30%에서 뭐 예를 들어서 25%로 낮춘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증가하는 정도를 봐가면서 예. 조절해서 해가는 게 맞는 그런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착륙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어제 뭐 국회에서도 성토가 나왔죠. 예. 이미 사실은 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거의 2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 7월 들어서는 5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8월 2기 정비를 마친 것까지 가동을 하게 되면 60, 7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도 정작 전력 수급이 어려우면 이제 원전에 또 기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이 중장기적인 이제 수급 상황, 사실은 경제가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면 전기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나홀로 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4인 가구가 썼던 가전이 그대로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꾸준히 경제 성장세에 맞춰서 전력 수요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로드맵, 여기에다가 발전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는 단가가 국민의 이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어떤 공약상 뭐 2010몇 년에 몇 기로 없애고 2031년에 제로로 가고 뭐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런 이제 이 단가의 기술혁명의 발전이 뒤처져서 오히려 발전 단가가 더 높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속도 조절하자라는 데는 일정 부분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지난해도 사실 두 차례 정부가 이제 기업들한테 수요 감축 요청을 해왔던 상황인데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산업용 전기료는 오히려 지금 이제 조금 더 기존보다는 높아질 수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만큼 수요에 맞춰서 또 전기세를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실제로 공장을 예.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료 그 추이를 보면은 산업용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네. 꾸준히 올라다 한 지난 3년 정도에 일정하게 됐고 주택용 오히려 작년에 누진제 그 개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같은 이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데 전기료가 산업용 전기료가 인상되면 뭐 수출 경쟁력이나 이런 관점에서 그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원전 이용을 계속하면은 그렇게 산업용 전기료도 인상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자, 어쨌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결론은 단계적 탈원전, 감원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봐도 무리가 없겠죠,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는 감원전 정도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 주한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